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기수의 건축화재랩 제11강으로서 오늘은 건축물의 강제대류 열전달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죠. 그 내용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반무한고체의 비정상 열전도, 온도가 갑자기 T1도 상승했을 경우, 또 T1으로부터 UT로부터 열전도를 받았을 경우 등등으로 우리가 여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연료속을 받는 경우, 또 연료속을 받으면서 대류 열전들에 의해서 열이 열을 뺏기는 경우,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공부했죠.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대류 열전달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비정상 열전도를 공부했지만 실제적으로 비정상 열전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식들이 나왔지만 그 식들을 실제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온도 상승 특성에 관한 파라미터. 앞으로 무차원수가 계속 등장할 텐데요. 첫 번째가 퓨리에수, 두 번째가 비오수. 요 두 가지를 이용하여 온도 상승 파라미터에 관련돼서 비오수와 퓨리에수의 2분의 1승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열 전도율과 열 확산 개수, 온도 전도율이죠.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은 수조로 한 예를 들게 되면 구멍 개수와 크기에 해당되고, 열 확산 개수는 수조의 수위 변동의 용이성, 다시 말하자면 열 전도율이 크게 되면 굉장히 이 수위 변화가 크겠고, 또 거꾸로 C로 열 축적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위 변동 어려워지겠죠. 자,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열전도 방정식의 수채법 중에서 그림으로 그리는 정차법, 그리고 양해법과 음해법, 그 중에서도 음해법이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열전도 내용을 일단 마감을 하고 대류 열전달에 대해서 뉴턴의 냉각 법칙과 강제대류 열전달 해석을 우리가 집중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예제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오늘 건축물에 대한 비정상 열전도 해석에 대한 보강 예제를 3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류 열전달 개요와 뉴턴의 냉각 법칙, 또 세 번째는 유체 요소에 대한 운동 방정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건축물에 대한 강제대류 열전달 측류인 경우와 또 난류인 경우, 그래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10개의 10강 중에 있는 이 보강 예제는 주로 화재성 예측 계산에 책자에 주로 이용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화재 각 책자의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책자 어디에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예제 보강 문제로서 첫 번째 예제로서 예제 1로서 표면 온도가 갑자기 300도씨 573켈빈으로 상승했다. 자, 표면 온도가 등장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외단열 공법을 채택한 상태에서 계급으로부터 표면 온도가 계급의 화염 분출을 인해서 표면 온도가 300도씨로 상승했다. 이럴 경우에 대한 30분 후의 온도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열 확산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를 봤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풀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꼭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으로 하는 제일 키워드가 등장하는 표면 온도인지 연료속인지, 또 연료체로부터 오는 연료체 온도를 아는 경우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떤 매기반수가 사용되고 어떤 중요한 인덱스가 사용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첫 번째가 표면 온도가 등장했으니까 갑자기 TW로 상승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최초 온도가 T0였던 것이 TW로 상승했을 경우, 이것은 이제 이 연료체에 대한 기본적인 온도 방정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으로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열전도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해로 나올 것인가. 자, 이번에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하여 반망고체를 이용하고 에러 펑션을 이용하여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그 중에 중요했던 것이 열 침투 깊이 나오는 루트의 알파 t. 루트의 알파 t가 2루트 알파 t보다 일반적인 길이가 L이 크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무한 고체로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제1의 해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해서 표면 온도 상승과 내부 온도 상승 관계는 여우차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우차 함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고,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항을 해주게 되면 tx의 t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표면 온도를 아는 경우고, 그거에 들어가는 중요 인덱스를 보게 되면 여우차 함수 또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내용으로 다시 연결해 주게 되면, 자, 초기 온도라든지 또 실제로 약간 맞지 않는데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부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해보게 되면 나중에 에러 펑션을 이용하고 하다 보면 0.059가 등장하고 이것이 다시 36.525C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인덱스가, 여기서는 열 확산 개수 알파치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잘 봐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표면에 Q2'을 주어지는 경우죠. 복사열을 받는 Q2'이었을 때의 벽의 표면 온도를 계산하는 거. 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화염이 주어졌는데 다른 화염의 온도는 모르지만 연료속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표면의 온도가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상태에서 얼마 정도 깊이에 있는 온도까지, 주로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착화 문제에 관련되고, 또 하나는 내부의 철근의 온도에 중요한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3cm 깊이에서의 온도, 다시 말하면 철근의 온도, 착화가 단열재가 받는 온도. 자, 그럼 단열재의 착화 온도와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전 연료속을 받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일전 연료속 받는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됐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지난번 10강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10강 때도 문제가 3문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 문제를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계산해 준 것을 넣어주고 입력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열측의 기체 온도가 주어졌을 때, 그때 표면 온도입니다. 그때 표면 온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음과 우리가 지난번에 이 식강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X가 0인 표면의 온도가 T 무한대인 유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이 할 수가 있었죠. 초기 조건,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도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식으로 유도되는 과정은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각종 변화를 통해 나오는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요 식을 잘 활용을 할 줄 알고 요 식에 들어있는 K와 H, 알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단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난 이건 10강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가열측의 기체 온도를 우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우선 필요한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이 식에 우선 그 알파를 우선 구해야 될 거죠. 알파는 C1로분의 K이기 때문에 C1로분의 K를 다시 각각 넣어주고 자, 그러면 로우가 얼마고, 자, C가 얼마고, 또 K가 얼마, 열전도율이죠.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풀게 되면 요 여우참수와의 관계도 이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요 내용이 여우참수의 표까지를 이용하면 0.69가 등장하고 계산하면 65.6도씨가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10강에서는 여우참수의 표를 바라보는 방법, 또 보관하는 방법, 보관법이죠. 보관법까지 우리가 공부한 사례가 있으니까 꼭 10강을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본래의 우리가 주 목적인 대류열전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고온에서 저온부로 오는 열전도. 자, 정상 열전도가 되겠죠. 자, 이것이 만약에 다음과 같이 굴곡이 진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에 따라 기울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비정상이 되겠죠. 비정상.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열전달 분야에서 대류열전달은 특히 경계층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경계층. 자, 그래서 그 경계층에서는 주로 이제 화재실 고온과 저온에서 고온 경계층, 저온 온도 경계층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층에 대한 것을 대류열전달에서는 경계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 전도, 그리고 관류. 자, 열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개념도.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서방 쪽에서 바라보는 서방 대상물, 바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있어서의 화재실, 구획화재, 거기에 나오는 벽체, 또 개구부, 또 문,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열전도와 열전달, 기본 개념도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수식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대류열전달 온도 경계층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연대류열전달, 강제대류열전달.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강제대류열전달입니다. 그렇지만 강제대류열전달에서도 측류와 난류가 있고 자연대류열전달에서도 측류와 난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경계층의 길이, 경계층의 dx, 요 델타의 거리, 사이즈를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어찌 보면 대류열전달은 요 경계층과의 싸움입니다. 경계층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복사열과의 관계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경계층, 속도 경계층과 같은 이런 경계층, 대류열전달은 경계층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호수와 필요에서도 했던 것처럼 각종 무차원수가 등장합니다. 화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선 레이놀즈 수. 여러분들도 레이놀즈 수가 점성력분의 관성력인데 주로 강제대류에서 이용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무차원화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나랑 같이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또 레이놀드 수가 측류인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고 난류일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크거나 10의 7승보다 작거나. 자, 레이놀드수. 자, 무차원수. 강제들이요 측류, 난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차원수죠. 자, 이번 그라스호퍼스는 우선 넘어갑니다. 그라스호퍼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12강에서 자연대류 연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측류와 난류. 그래서 그라스호퍼스가 얼마일 때는 측류인지 난류인지. 자, 이것은 12강 때 하겠습니다. 자, 프렌탈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알파분의 누. 그래서 이것은 열 확산 개수분의 동점성 개수. 자, 그 다음 스탠톤수. 자, 레이놀드, 프렌탈, 누셀트스로 이어지는 수. 자, 누셀트스. 열전도에 의한 열이동 문제, 열전달에 의한 열이동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되는 무차원수. 자, 무차원. 차원이 없다는 얘기죠. 차원이 없다. 나중에 차원 해석할 때 또 등장합니다. 차원이 없는 수. 단위가 없어진다. 단위가 없다 이거죠. 자, 단위가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 많이 됩니다. 많습니다. 자,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대류열전달의 정의. 자, 고체 표면과 유체 사이에서 오는 열전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대류열전달로 우리는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대류열전달. 자, 그래서 이 대류열전달에는 강제대류와 자연대류가 있는데 특히 강제대류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각종 설비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류. 예를 들어서 에어컨에 의한 냉방이라든지 또 온풍기에 대한 난방이라든지 또 우리로 치면 극기가압 댐퍼에 의한 어떤 그 연기 제어라든지 자, 이런 것이 대류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런 레이놀드수를 사용한다. 반면에 각종 설비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온도차로 인한 밀도차로 인한 부력차로 발생하는 열의 이동, 대류열 전달. 자, 이거는 자연대류로 부릅니다. 화재일 경우에는 대부분 강제대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대류와 자연대류, 측류와 난류, 레이놀드수, 그라스호퍼스. 우선 용어 정리부터 여러분 명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용어 정리. 자, 그 다음 대류열전달 개수라고 하는 뉴턴의 냉각법칙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H입니다. H. 자, 열전도에서는 람다나 K 주로 이 기체일 때는 람다, 고체일 때는 K. 여기서는 H. 그렇지만 H라는 것은 물성체가 아닙니다. 물성체가 아니고 유속이나 압력이나 표면 상태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한다는 것이 이 대류전달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나왔죠? 하나는 델타를 구하는 거. 델타, 거리를 구하는 거. 또 하나는 H를 구하는 거. 자, 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측류인지 난류인지.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온도 경계층.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온도 경계층. 자, 고체 표면으로부터 유체 일반유 부분까지 변화된 아주 얇은 층입니다. 아주 얇은 층이 있다. 이게 바로 온도 경계층. 그런데 이런 경계층에는 온도뿐만 아니라 속도 경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온도에 대한 얇은 경계층. 이 부분에서만큼은 대류열 전달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델타의
거리를 구하는 거, 깊이를 구하는 거, 또 h를 구하는 거. 언제? 측류일 때, 난류일 때, 또 강제대류일 때, 자연대류일 때. 자, 이번에는 강제대류일 때, 측류와 난류일 때의 델타를 구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통해서 요 경계층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류를 전달은 경계층과의 싸움이다 라는 걸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계층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속도 경계층이라고 하게 되면 약 그 일반유의 99%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서로 연결해 준 거. 0.99의 유의 무한대. 자, 그 중에서도 측류인지 천역인지 또 난류인지 이것은 바로 레이놀드 수를 가지고 결정한다. 레이놀드 수가 만약에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크다든지 그러면 천역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류열전달은 경계층에서는 측류와 난류, 자연대류, 강제대류에 따라 바뀌고 또 델타를 구하고 h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체 표면과 이체 간의 열 이동은 열 전도도 관계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퓨리 법칙에 따라 퓨리 법칙과 또 랭크 법칙 사이에서 오는 관계를 통해서 같이 A는 서로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H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온도 변화분의 자, 전도되는 과정. 자, H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자, 요 D값, 본래대로 치게 되면 D분의 람다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D값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부터가 첫 번째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제 유체 요소에 대한 운동 방정식입니다. 운동 방정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연기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또 열전도 방정식에서도 이 내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엔 대류에서도 강제대류, 특히 측류인 경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조건이 있습니다. 유체는 비압축성이다. 그래서 로우는 어찌 보면 일정하다 이거죠. 로우는 두 번째로 정상 상태다. 그리고 Y방향으로 압력 변화가 없다. 또 점성 개수도 일정하다. Y방의 점성 전달 능력은 일단은 무시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평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평형 방정, 힘의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 쓰여질 수 있었는지.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유체 요소는 다음과 같이 압력과 속도와 또 전단력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는 델타 X면 떨어진 상태에서의 속도, 델타 Y축으로 떨어진 상태에서의 뭐 힘이라든지. 자, 우리는 또 이번에 들어간 것은 전단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전단력. 점성과의 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입되는 것은 V인데 나가는 것은 V 플러스 초기치 플러스 변화율과 변화량. 자, 우리는 이걸 테일러 급수에서 우리 다 전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체에서 작용하는 힘 중에서 운동량 변화는 주로 이제 MV로 쓸 수가 있고, M은 로우 웨이브를 쓸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우측면에서 유출된 운동량 마이너스 좌측면에서 유입된 운동량을 빼주게 되면 다음 같은 수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제축의 길이는 1이었죠.
자, 로우 AV의 V. 그래서 제곱이 되고, 로우 AV의 V. Y방향도 마찬가지 그 식으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압력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BA로 해주게 되면 그 다음과 같은 수식들로 전부 정리가 됩니다. 점성 전단 저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면적과의 관계, 전단력과의 관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들로 표현되고, 이 식들의 전단 응력과 압력에 의한 힘의 합과 유입한 X방의 운동량의 합이 평형이 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 또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로우로 전부 나눠주게 되면 로우 또 이것은 연속의 식으로 해서 연속의 식 질량 버전 0이 되다 보니까 0이 되고, 또 앞부분 이 압력에 놓여지는 어떤 환경 조건에서는 이것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로우분의 V, 로우분의 μ 같은 경우는 누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니까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질량보전은 다음과 같이, 자, 유입한 질량, 유출한 질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X, Y 양방향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좀 전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로됐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순서적으로 연속체 방정식에서 질량 보존, 연속의 식이죠. 연속의 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0이 되다 보니까, 자, 그 식이 0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의 식과 질량 보존식과 운동 방정식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층류와 층류 경계층, 또 시간적으로 변동되지 않는 흐름이다 이거죠. 생성 경계층, 난류, 와류운동. 일종의 에디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와류운동. 자, 그래서 난류 경계층은 난류로부터 생성되는 경계층. 자, 그래서 층류 경계층, 천이역, 난류 경계층으로 나뉜다. 층류와 난류, 자연대류, 강제대류. 이번에 하는 것은 강제대류입니다. 다음 시간은 자연대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속의 식은 다음과 같고, 자,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좌변의 항은 관성력이고, 우변의 항은 점성력이다 보니까, 이 식이 기본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고, 이걸 다시 델타로 정리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두 식으로 표현되고, 특히 레이놀드스가 누분의 UX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해석해오는 과정을 간단히 넣었긴 했지만, 요 내용, 요 수식해오는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요 과정들은 지난번에 라플라스 변환과 같이 일단 가볍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층의 두께는 X분의 델타는 얼마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델타는 레이놀드수와 관련이 있다. 레이놀드수와 관련이 있고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찰 개수. 자, 이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했던 것은 에너지 방정식이죠. 아까 연속의 식, 운동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같은 경우도 무차원 온도를 이용하여 폴 하우젠이 주로 처음으로 유도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HX와 수식이 주어졌다는 거. 자, X만큼 떨어진 상태에서의 H.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델타가 중요하고, H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레이놀드수와 프렌탈수와의 관계로 전부 설명할 수 있다. X분의 람다.
자, 그래서 누셀투스 같은 경우는 측류 범위와 또 누셀투스 같은 경우는 0.64 레이놀드 수의 2분의 1승에 프렌탈 수의 3분의 1승으로 계산이 된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제들의 열전달에서 측류와 난류일 때 델타를 구할 수 있는가, H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이것을 이해한 이후에 오는 방정식의 유도 과정, 또 정리되는 과정, 또 이산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은 주로 이제 대학원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은 일단은 학부 과정으로서 우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일례로 온도가 주어지고 1.2m 위치에서 경계층 두께 델타는 얼마인가? 이 델타는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델타를 구하는 거. 델타를 구하고 H를 구하고. 자, 여기서는 델타를 구하는 거니까 우선 레이놀드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레이놀드스. 자, 이걸 구했더니 5 곱하기 10의 5승보다는 작다 이거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측류다 보니까 측류인 경우에는 X분의 델타는 레놀드 수의 분의 5. 자, 이걸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가 1.2m고 0.0154다 보니까 1.3 미만의 아주 얇은 층의 경계층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오버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약 1.3 아주 얇은 층이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측류가 끝났기 때문에 이건 난류 경계층입니다. 난류 경계층은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델타를 구하는 거, 또 H를 구하는 거. 자, 난류 경계층에서도 이건 굉장히 와류운동이 있다 보니까 측류가 아닌 와류다 보니까 이론적 해석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해서 실험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난류 경계층 해석에 대해서는 프렌탈에 의해선 7분의 1승 법칙에 의해서 주로 해결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렌탈 수를 1로 가정해서 다음과 7분의 1승에 해당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X분의 델타가 다음과 같이 계산됐다는 거. 그리고 마찰계수도 아까 측류일 때도 있었죠. 마찰계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스탠톤스, 누셀수트. 자, 그래서 평균 누셀수는 다음과 같이 0.037 프렌탈수의 3분의 1승의 레이놀드 수의 5분의 4승으로 계산되더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올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난류 경계층은 10의 7승보다 작을 때, 뭐보다는 크고, 5 곱하기 10의 5승보다는 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측류와 난류일 때에 H를 구할 수 있고, 또 델타를 구할 수 있고,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주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예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 델타를 구하는 문제죠. 두께, 1.2m에서의 경계층 두께. 자,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레이놀드스를 구하게 되고, 레이놀드스는 공개 물성값 주고, 또 다른 것들을 치를 넣어주게 되면 1.14 곱하기 10의 6승이 등장하고, 이것은 5 곱하기 10의 5승보다는 크고 10의 7승보다 작기 때문에 난류 경계층의 X분의 람다. 자, 요 내용은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은 약 2.3% 미만의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1.3% 했지만 2.3% 미만의 두께가 된다.
자, 요 내용들이 약간 여러분들이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요 내용을 토대로 나중에 대류열 전달을 계산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학적으로는 주로 이제 대류열 전달은 너무 복잡만 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복사열 전달과 대류열 전달을 합친 총합열 전달. 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간이법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런 것은 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더라도 일단은 대류열 전달에서는 강제대류, 자연대류, 또 주로 화재는 강제대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강제대류와에서도 측류와 난류, 측류와 난류를 구하는 것은 레이놀드스로 결정한다. 자연대류일 땐 측류, 난류는 그라스호프스로 결정한다. 자, 그 중에 델타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급선무다. 자, 요거 내용을 여러분이 꼭 대류열 전달에서 이해하고 나오는 주요 용어들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으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제 화재 세이프티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정 Z 같은 부분에서도 나중에 또 등장하겠지만 감지기 작동 시간 예측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작동 시간 예측 같은 것들을 전부 이 천정 Z과 또 거기서 나오는 대류열 전달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 풀륨에서 등장하겠지만,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11강은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면 지난 10강에 있었던 반무한고체 이론을 다시 한번 좀 더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온도 갑자기 T오메가, T 무한대로 상승했을 경우, 또 일정한 연류속을 받을 경우, 연류속이 뭐였었죠? 연류속 와트 퍼 미터 제곱, 줄 퍼 세크 미터 제곱, 단위 시간당, 단면역당 이동하는 에너지. 또 일정한 온도, 유체의 온도로부터 열 전달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특히 에러 펑션 중에서도 여오차 함수표를 계산할 수 있다. 그 중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바로 열 확산계수이다. 온도 전도율, 열 확산계수. 열 확산계수와 열 전도율과의 차이점이 뭐였다? 뭐였었죠? 여러분들 C1/5분의 K니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뭐 전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을 축적시키는 것과 전도시키는 것과의 비교다 보니까 그 비율이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는 차원은 다릅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11장에서 했던 대류열 전달 해석을 위한 주요 용어, 강제 대류열 전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설비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류, 그 중에 우리는 급기가 합설비, 댐퍼 같은 것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죠. 레이놀드스를 이용한다. 자연대류열 전달은 12강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측류와 난류. 강제대류열 전달의 측류 난류는 레이놀드스를 가지고 평가한다. 난류도 마찬가지로 레이놀드스를 가지고 평가한다. 자연대류열 전달에서는 그라스호프스로 평가한다. 자, 레이놀드스가 관성력과 점성력과의 관계, 그라스호프스 점성력과 부력과의 관계, 또 프렌탈스 열확산계수, 동점성계수, 스탠톤스, 또 누셀트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5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까지 하면 7가지. 총 우리가 7가지의 무차원수를 계속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기회에 온도 상승과 관련하는 무차원수, 비오스, 퓨리에스, 또 레이놀드스, 그 다음에 그라스호프스, 스탠톤, 누셀트, 프렌탈스 등등의 무차원수를 여러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해놔주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뉴턴의 냉극법칙과 운동방정식. 그 중에 냉극법칙, H가 중요하다고 했지. H는
그냥 실험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또 운동방정식 중에서도 질량 보존, 운동량의 보존,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등장했었죠. 자, 그 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측류일 때, 강제력 전달의 측류일 때는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레이놀드 수가 관계한다. 뭘 구하기 위해서? 델타를 구하기 위하여. 또 난류일 때는 마찬가지로 레이놀드 수가 관계한다. 자, 요 내용이 이번 11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차후에 대리열전달 중에서 자연 대리열전달과 열전달 전체적인 해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요것이 끝나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복사로 들어가서 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따른 주요 예제 문제도 우리가 공부해보고 관련 법령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부해서 이 내용을 열의 이동, 특히 착화와 관련되는 문제, 또 내화와 관련되는 문제, 또 각종 방제 재료와 관계되는 문제, 또 대피에 대한 관련된 문제 등등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들이죠. 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의 이동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벌써 일반 기초지식 2문제, 또 다섯 대 총 10개 정도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 열의 이동 그만큼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11강 내용을 마치고 12강 때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